제가 이제 프린트를 두 개를 드렸거든요. 프린트 하나는 재무회계 이론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프린트 하나. 요건 제가 보통 재무회계 이론 깜지라 그럴 거예요. 이론 깜지. 아셨죠? 정말 많이 잡게 될 프린트라서 제가 보통 이론 깜지 피세요. 그럼 이거 피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제가 다른 프린트 하나 드린 거는 문제 프린트를 드렸어요. 분개할 수 있는 프린트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프린트 피세요. 그럼 요거 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이론 깜지에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프린트에서 분개를 풀고 그러고 객관식 문제를 교재로 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교재가 퍼펙트 전산회계 1급 파이널 교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객관식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볼 거고 그리고 관련 분개 문제 있으면 제가 P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재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겁니다. 알죠? 그러면 프린트 설명은 다 했고요. 들고 계신 이론 깜지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산은요.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집니다. 알죠? 참고로 제가 기초교환 프린트는 오자가 좀 있었잖아요. 걔는 제가 요번에 교재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자가 있었는데 얘는 오자가 없습니다. 아셨죠? 오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원칙은 결산일로부터 몇 년 기준? 1년 기준.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오면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오면요 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 선생님, 정상 영업중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회사들을 보면은 회사의 영업활동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업. 영업활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도소매업자예요.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시점까지가 영업기간이, 영업주기거든요. 영업주기.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요. 건물의 착공을 시작하면 건물이 완공되는 기간까지 1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설도 있겠지만 1년이 넘어가는 대단지 건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금을 돈을 받을 때 1년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도 있다? 넘겨서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든 업종을 다 1년으로 판단할 순 없다. 괜찮으시죠? 만약에 우리 회사 업종이 1년 단위로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정상 영업주기로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유동이라고 예외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산은 나누는 거고요. 그러고 옆에 보시면은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시는 거고 당좌자산 안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들었던 얘기들 있죠.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밑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 네 가지인 거죠. 그래서 혹시 아까 재무상태표를 쓰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나?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혀 있어서 마구잡이로 쓴 건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순서로 쓰셔야 돼요. 이 순서로.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슨 칙 중심이라? 규칙 중심이라 이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순서예요. 그러고 이 순서를 맨 위에 무슨 동성 배열법이라 그런다? 맞아요.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요. 이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러는데 유동성 배열법의 의미가 무슨 동성이 큰 자산부터 유동성이 큰 자산부터 쓰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회계를 처음 배워서 유동성이 크다는 게 뭔 얘기예요? 현금화하기 쉬운 거부터 쓰란 얘기예요. 현금화하기 쉬운 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돈을 쓸 거예요. 지갑에서 꺼내서 쓰는 게 빨라요? 아니면 내 손목시계 팔아서 쓰는 게 빨라요? 그렇죠. 지갑에서 꺼내는 게 빨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앞에서 아까 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상태표나 이런 거 쓸 때 맨 위에 적혀있던 게 뭐예요? 현금이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 배열법의 순서시고 참고로 이게 우리가 진도 나가야 되는 순서입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이 끝나요. 되셨죠? 그리고 자산 맞물려서 부채를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본을 하고? 자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까지 끝나면 재무회계 걸쭉 끝나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은 한 50시간 정도 걸려요. 50시간 정도. 되셨죠? 우리 수업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문제 몇 문제만 풀고 오늘 그만할게요. 교재 잡아보세요.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 페이지 66페이지 펴보세요. 66. 제가 따로 체크하지 않는 거는요. 문제 안 푸셔도 돼요. 아셨죠? 아직 못 푸는 문제거나 진도를 안 나가서 안 푸는 거거든요. 자, 아래 보시면요. 66페이지 당좌자산에 1번 있는 거 보이세요? 지문 1번.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는 거 보이세요? 유동자산은 원칙 몇 년 이내? 1년 이내. 또는 예외적으로 무슨 상 영업주기 이내? 정상 영업주기 이내. 답안 골라보세요. 유동자산 아닌 거. 답안에 들어가시는 거 몇 번? 1번. 괜찮으시죠? 그쵸? 1번에 1년 초과라고 바로 써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하시면은 유동이 될 수가 없다. 또한 3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1-3번. 1-3번.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원칙은 1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이라면 괜찮으시죠? 그것도 무슨 동으로 봐야 된다? 유동으로 봐야 된다. 괜찮으시죠? 자, 뒤로 가서 마무리 체크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알죠? 77페이지 펴보세요. 77페이지에서 부채 1번이거든요. 부채 1번에 3번, 4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1-3번, 4번.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3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우리 기초교환할 때도 있던 얘기예요.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비유동이 아니라 무슨 동이라고요? 유동.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이제 말장난에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원칙은 1년 기준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오시면은 유동이시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들어가시는 게 4번. 그래서 시험 객관식 문제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오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